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12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에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곳 국회는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이미 시작된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과 함께 여야가 모두 시급한 안건 이외에는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7, 8천 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의 대확산,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또 재택치료의 허상, 위중증 환자의 폭증과 병상 부족, 백신 추가 접종과 백신 패스 논란, 강화되는 방역지침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실정에 부담이 되는지 보건복지위원회 가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지원 본부장을 맡게 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본연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의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12월 국회는 2022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정기국회 동안 논의되어 왔던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12월 3일 처리된 2022년 내년도 예산안은 608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400조 원가량이었던 정부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0%나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나라빚도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64조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660조 원이었던 채무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00조가 넘게 증가되었으니 60%가 증가한 것이지요. 이러한 예산과 채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까지 합치면 국민 부담률은 28.6%로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버신 소득의 30%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치료제 구입 등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포퓰리즘성 예산, 또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세 미만 영유아 아동에 대한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503억 원, 또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1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9억 원, 또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74억 원, 장애아동 보육지원 16억 원,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21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어 그리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전체회의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8개나 포함되어 있어 나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과 아동학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 진출법 개정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둔 모회사가 인증기준을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는 장애인 고용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저에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본부장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는 물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정책 제안들이 접수되었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바 장문현답,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을 돌며 각 시도별로 주제를 정하여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진 출정식에는 추운 날씨임에도 장애인 당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응원을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님과
이준석 당대표 또 많은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로 가진 현장 방문은 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 SDS의 자유사용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엔즈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 견학 및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220여 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각각의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IT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직무 여건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 고용의 성공적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차 정책 현장 간담회는 최근 MZ세대, 청년 세대들의 고민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경기도의 한 대학을 방문하여 장애인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또 사회 진출을 앞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치인으로서 또 무엇보다 선배 장애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차 현장 정책 투어는 경북 지역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로 개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차 현장 방문은 경남 지역에서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을 찾아 통합보육 현장을 둘러보고 보육교사 및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출산율 급감 및 지방인구 감소로 비장애 아동은 정원을 채울 수 없는 반면에 장애 아동 보육시설은 찾기가 힘들어 만여 명의 장애 아동이 보육시설이 없어 대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5차 현장 방문은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등 모든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장을 찾아 작가들과 부모님들을 만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6차 현장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의 신장장애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에 있는 인공신장실 운영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신장투석장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동수단 지원 부족, 또 야간 투석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에서 생사를 다투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장장애인이 혈액투석을 해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고만 사건이 소개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지원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장문현답 정책간담회와 함께 각 지역의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분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많은 건의사항들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치와 정책이 항상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함을 새삼 각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1월 중순경까지 계속되는 정책 현장 릴레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초년생으로 맞이한 2021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당초 가졌던 의욕만큼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미련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백신 문제, 또 4월 7일 보궐선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안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치인으로서 성숙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느 정치인들처럼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진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각오를 다져봅니다. 또한 현장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 방역 지침 속에서 피눈물로 생계를 이끌어 가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를 들으며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많은 사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더욱 슬기로운 의정생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질책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일상을 지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코로나라는 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